안녕하십니까. 옵틱 스튜디오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모바일 폰 렌즈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스템 데이터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프처 타입은 이미지 스페이스 F 넘버로 어프처 밸류는 2mm입니다. 제이션 타입은 유니폼으로 설정을 하였고 글로벌 코디네이트 레퍼런스 서페이스는 서페이스 1번 그리고 페스트 세미 디아미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라이트는 FDC 라인으로 저는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타입 앵글은 인디그리로 설정을 하였고 시야를 각도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각도 단위로 입력을 하며 실제로 물체 높이 mm 대신 각도 기준으로 시야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은 레디알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필드 좌표를 최대 필드의 높이에 대해 방사형으로 정규화, 즉 모든 필드 포인트가 최대 필드 높이를 기준으로 0에서 1 사이 값을 반환을 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 Y 필드입니다. 필드 포인트를 Y축을 따라 균일하게 배치를 하였고 X축은 0으로 고정되어 있고 Y축은 방향으로만 필드가 분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버 오브 Y 필드는 4, Y축 방향으로 총 4개의 필드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고요. 스타트 원은 필드 포인트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X 앵글은 모두 0도에서 고정되어 있고 Y 앵글은 0도, 19도, 33.25도, 47.5도에 위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필드 포인트는 X는 0도에서 Y축을 따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최대 Y 앵글 47.5도를 기준으로 방사형 정규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 필드의 가중치는 1로 동일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렌즈 데이터 에디터 컨피규레이션입니다. 렌즈 데이터 아래는 제가 설정한 렌즈 데이터입니다. 먼저 에스페릭 서페이스입니다. 5번부터 16번인데요. 익스텐디드 에스펄 타입을 다수 적용하였고 구면수차 등 고차 수차를 효과적으로 보정하여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서페이스입니다. 어퍼처 스톱은 4번인데 시스템 엔트러스 PP를 정의하며 광선의 각도 범위와 밝기를 결정합니다. 해상도 심도, 비네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트릭은 MPK7, APL5014C, EP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MPK7은 1번에서 15번 서페이스에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표준 크라운 유리입니다. N은 1.517입니다. 그리고 APL5014C는 5번, 9번, 13번 그리고 EP만은 7번, 11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특수 유리로 각각 고유의 굴절률과 분산 특성을 가졌습니다. 에어는 굴절률 1.0, 표면 사이의 공간 또는 인피니티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시메트리컬 패턴입니다. 일부 표면에서 대칭적 곡률 반경 및 두께가 반복되어 왜곡 및 횡색 수차의 감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티크니스는 각 표면 사이의 거리고 초점 거리 및 이미지 평면 위치에 최적화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클리어 세미 디아미터는 각 표면의 유해 반경으로 비네팅 없이 광선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스트럭처는 총 18개의 표면 서페이스 0에서 17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브젝트는 서페이스 0번, 광성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전면 렌즈군은 서페이스 1에서 3, 스탠다드 서페이스이므로 초기 집속 및 수차 보정을 하는 서페이스입니다. 어프처 스톱은 4번으로 입사 공동을 정의하였고 후면 렌즈군은 서페이스 5에서 16번으로 익스텐디드 에스피어 및 스탠다드 서페이스, 추가 수차 보정 및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플랜은 서페이스 17번, 회종상이 맺히는 위치입니다. 라이트 패스는 오브젝트, 전면 렌즈군, 어퍼처 스탑, 후면 렌즈군, 이미지 플랜으로 라이트 패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컨피규레이션 에디터입니다. 단일 조건만 사용을 하였고 여러 조건, 화장, 두께, 각도 등 동시에 비교하거나 최적화하지 않고 하나의 기본 조건만을 사용하였습니다. MFF 상태입니다. 화장 변화, 두께 변화 등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 즉 시스템이 단일 조건에서만 동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여러 조건을 비교하거나 최적화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메리트 펑션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먼저 옵티마이제이션 펑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웨이브 폼으로 설정을 하였고, 화면 오차는 웨이브 시스템을 통한 후에 빛의 위상 차이를 수치화한 것으로 이미지의 해상도와 수차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스파셜 프리퀀시는 30으로, 스파셜 프리퀀시는 화면 오차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공간 주파수로 시스템이 얼마나 미세한 구조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X와 Y 웨이트는 1대1 비율로 하였고, X축과 Y축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두 방향을 모두 균형 있게 최적화가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P타입은 RMS로 화면 오차를 루트민 스퀘어 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레퍼런스는 센트로이드. 면 오차 계산 시 광선들의 기압 중심을 기준점으로 삼아 오차를 평가하였습니다. 퍼필 인터그레이션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퍼필 인터그레이션의 메소드입니다. 가우시안 쿼드레처를 사용하였고, 이 방식은 광선 추적 시 동공 전체를 고르게 분할하여 수차 및 이미지 품질의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업스큐레이션은 영어로 광학기 중심에 어떠한 자폐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공을 3개의 동심원 링과 6개의 방사형 arm으로 나누어 총 18개의 샘플 포인트를 생성하였고, 동공 전체를 균일하게 커버하여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의 광선 분포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글래스 바운더리는 둘 다 인터랙티브입니다. 유리 경계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관련 최대 최소 두께, 예지 두께 값이 모두 0 또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기 경계 조건 역시 적용되지 않았으며 관련 값 모두 0 또는 기본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Configuration Setting for Optimization입니다. Configuration은 all로 설정하였는데 최적화 과정이 정의된 모든 컨피그레이션, 파장 조건 등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필드도 all로 설정하였는데 최적화가 전체 이미지 필드, 제각 전역에 대해 수행을 하였습니다. 엑시얼 시메트리는 광학기 축대칭임을 가정하여 계산량을 줄이고 최적화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스타트 원은 매트릭 펑션의 적용이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버롤 웨이트 1은 메리트 펑션 전체에 적용되는 가중치로 기본값이 사용되어 각 항목이 균등하게 반영됨을 말합니다. List of merit function, operands와 또 이제 역할입니다. EFFL입니다. Effective Focal Length operand는 광학 시스템의 설계 목표, 여기에서 2.4입니다. 와 실제 계산된 초점거리 2.409입니다. 간의 차이를 메리트 펑션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웨이브는 웨이브 넘버고, 웨이브 오퍼런드는 특정 파장, 여기에서 웨이브 2에서의 성능 평가를 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타겟, 웨이트, 밸류, 컨트립은 이제 타겟은 이제 해당 오퍼런드가 달성해야 할 목표 값이고, 웨이트는 형제 항목의 메리트 펑션 내 상대적인 중요도입니다. 또 밸류는 현재 설계에서 계산된 실제 값이고, 컨트립은 이제 전체 메리트 펑션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차지하는 기여도입니다. 또 이제 각 오퍼랜드의 목표값과 실제 값의 차이, 이제 오차를 가중치와 함께 합산하여 이제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선 0.009로 이제 메리트 펑션 값이 작을수록 설계 목표에 더 근접한 상태임을 의미하는데 잘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레이아웃입니다. 넘버 오브 레이즈는 7개이며 각 필드에서 7개의 광선을 추적하여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레이 패턴은 필드 넘버이고 각 필드 시야각별로 광선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여 다양한 시야에서의 광선 경로를 한눈에 구분하였습니다. 웨이브랭스는 2번 파장이므로 두 번째 정의된 파장에서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리폴트는 치프레이로 설정을 하였고, 모든 스팟 위치가 각 필드의 치프레이, 주광선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였습니다. 서페이스는 이미지, 스팟 다이어그램은 이제 최종 이미지가 매치는 이미지 평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플랫 스케일은 0으로 설정을 하였고, 스팟 플롯의 상대적인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각 필드의 스팟 분표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0도에서 모든 파장, 세 가지 색상의 스팟의 중심에 매우 작고 거의 겹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심부 수차가 매우 잘 보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요. 시스템의 최적 성능 영역을 대표합니다. 또 이제 19도에서 이제 중심에 비해 스팟 크기가 약간 커지지만
네, 잠시 끊겼는데요. 다시 스팟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에서는 모든 파장의 색상의 스팟이 중심에 매우 작고 거의 겹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심부 수차가 매우 잘 보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시스템의 최적 성능 영역을 대표합니다. 19도는 중심에 비해 스팟 크기가 약간 커지지만 여전히 세 파장이 잘 모여 있습니다. 중간 시야에서도 양호한 수차 보정과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3.25도인데요. 스팟 크기가 더 커지고 파장별 스팟이 약간 퍼지기 시작합니다. 색수차와 필드 수차가 점차 나타나지만 스팟 분포가 여전히 제어되고 있습니다. 중간 시야에서도 실용적인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7.50도에서는 스팟 크기가 가장 크고 파장별 스팟이 분리되어 분포되고 있습니다. 색수차와 필드 수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스팟이 중심에 벗어나 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 성능 영역이나 대부분 일반적인 영상 응용에는 여전히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레이어브레이션입니다. 플로 스케일은 0이고 플로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각 필드의 수차 곡선을 명확하게 시각화합니다. 각 넘버 오브 레인은 20으로 각 필드에서 20개의 광선을 사용하여 수차 곡선을 그렸습니다. 웨이브랭스는 올로 설정하였고 세 가지 파장,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모두 표시되어 파장별 수차 특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트리젠셜, 세지탈, 디렉션즈입니다. Y방향과 X방향 수차가 각 분리되어 표시하였고 설페이스는 이미지로 설정하였는데 최종 이미지 평면에서의 수차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입니다. 센트럴 필드입니다. 모든 파장, 세 가지 색상의 수차 곡선이 거의 평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색상 간 차이가 매우 작아 색수차 효과적으로 보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면수차 등 축대칭 수차가 최소화되어 중심부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19도입니다. 인터미디얼 필드고 곡선에서 약간의 굴곡과 색상 간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필드의 의존적 수차, 예를 들어서 코마와 비등칭 수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33.25도입니다. 미드필드인데 곡선의 굴곡이 더 뚜렷해지고 파장별 곡선이 분리되어 색수차가 증가됩니다. 필드가 커질수록 탄젠셜 세지털 방향 모두에서 수차가 커지며 비축 수차가 두드러집니다. 여전히 실용적인 수준의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수차 영향이 커집니다. 47.5도입니다. 수차 곡선의 굴곡과 파장 간 분리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탄젠셜과 세지털 방향 모두에서 수차가 뚜렷하게 증가하며 색수차와 비축 수차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시스템의 한계 성능 영역이나 대부분 일반 영상 응용에는 여전히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옵티컬 패스입니다. 웨이브랭스는 올로 설정하였고 세 가지 설정, 파장,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에 대해 OPD 곡선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필드는 올로 설정하였고 4개의 대표적인 시야각에 대해 OPD가 플롯되었습니다. 설페이스는 최종 이미지 평면에서 OPD가 평가되고 플러스 스케일 0은 Y축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각 필드에서 화면 오차 변화를 명확하게 시각화합니다. 여기에서도 먼저 센터 필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파장에 이제 OPD 곡선이 거의 평평하게 나타납니다. 구면 숫자가 매우 적고 화면이 이상적인 구면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중심부에서의 화면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시스템 중심에서 거의 회전 한계에 근접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19.0도 인터미디어 필드입니다. 모든 파장에서 약간의 곡률이 나타나며 파장 간 미세한 차이가 보입니다. 축방향색 수차가 소폭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화면 품질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 시야에서도 실용적인 수준의 수차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33.25도 미드필드입니다. OPD 곡선 굴곡이 더 뚜렷해지고 파장면 곡선이 분리되어 색수차가 증가됩니다. 필드가 커질수록 화면 오차가 커지며 이축 수차, 코마, 횡색 수차 등가 점차 두드러집니다. 여전히 실용적인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수차 영향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엣지필드 47.5도입니다. OPD 곡선의 굴곡과 파장 간 분리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파장 간의 차이가 뚜렷해지며 색수차와 필드 의존의 적수차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시스템의 한계 성능 영역이나 대부분의 일반 영상 응용에는 여전히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MTF입니다. 먼저 샘플링은 64 곱하기 64고 64 곱하기 64 샘플링 그리드를 사용하여 MTF를 계산하였습니다. 웨이브랭스는 모든 설계 파장, FDC 선에 대해 다중 파장 MTF를 분석하였습니다. 필드는 올이고 중심 0도, 중간 19, 33.25도, 가장자리 47.5도 등 다양한 시야각에 대해 MTF가 표시되었고 설페이스로 이제 최종 이미지 평면에서 MTF가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센터 필드 0도입니다. 탄젠셜과 세지탈 MTF 곡선이 모두 높은 값을 유지하며 저주파, 중주파 영역에서 0.8에서 1에 근접하였습니다. 중심부에서 해상도와
콘트라스트가 매우 우수하며 시스템이 거의 회전 한계에 근접한 성능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미디어와 미드필드입니다. 19도와 33.25도입니다. MTF 곡선이 중심부에 비해 더 빨리 하락하기 시작하며 특히 고주파 영역에서 값이 감소됩니다. 탄젠셀과 세지털 곡선 사이에 약간의 분리가 나타나 경미한 비대칭 수차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중간 시야에서도 실용적인 해상도와 콘트라스트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H필드입니다. MTF 곡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며 특히 세지털 방향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납니다. 탄젠셀 곡선도 중간 주파수 이상에서 이론적 한계에서 멀어집니다. 이는 코마 난시, 필드 커브 등 비축 수차의 영향이 가장자리에서 두드러짐을 보여줍니다. PSF입니다. 샘플링은 64 곱하기 64 샘플링 그리드를 사용하여 PSF를 계산하였고 디스플레이는 128 곱하기 128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PSF 표면을 렌더링하였습니다. 웨이브랭스는 올로 모든 설계 파장에 대해 다중 파장 PSF를 분석하였고 필드는 내각 1, 2, 3, 4 중심, 중간, 가장자리 등 다양한 시야각에 대해 PSF가 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페이스는 이미지로 최종 이미지 평면에서 PSF가 평가되었습니다. 총 4가지 필드가 있습니다. 먼저 필드 1번은 센터 필드인데 중심에서 매우 가는 피크가 형성되어 있고 대칭적이며 퍼짐이 거의 없습니다. PSF의 최대 강도는 약 0.3으로 에너지 대부분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고 회전 한계에 가까운 이상적인 PSF 형태를 보이며 축상 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중심부에서의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인터미디어 필드입니다. 두 번째, 중심 피크가 유지되지만 최대 강도는 약 0.21로 약간 감소합니다. PSF가 미세하게 늘어나고 대칭성이 약간 깨지기 시작합니다. 필드 커브나 경미한 낭시 등 중심에서 벗어난 수치가 일부 관찰되고 여전히 실용적인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입니다. PSF는 최대 강도는 약 0.3으로 다시 증가하지만 분포가 넓어지고 비대칭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코마, 난시 등 비축 수차가 중간 필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실용적 응용에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나 중심부에 비해 성능 저하가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H필드입니다. PSF가 넓고 비대칭적으로 퍼지며 최대 강도 약 0.74로 가장자리에서 강한 피크가 나타나지만 중심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주변부로 갈수록 퍼짐이 커지고 꼬리 형태나 비대칭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코마 난시 등 비축 수차가 가장자리에서 극대화되며 색수차와 필드 커브 등 다양한 수차가 복합적으로 관찰됩니다. 시스템의 한계 성능 영역이나 실용적 영상 응용에서는 이 영역 수차 보정이 중요한 설계 포인트임을 시사합니다. RMS입니다. 웨이브랭스는 올로 3가지 설계 파장에 대해 RMS 파면 오차 수안이 모두 표시되었고 필드는 플러스 Y 필드 인티그리즈입니다. 중심 0도부터 가장자리 47.5도까지의 전체 시야각에 대해 RMS 파면 오차가 플롯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드입니다. 센터 필드고 모든 파장 3가지 색상의 RMS 파면 오차가 0.2 파장 이하로 매우 낮게 유지됩니다. 중심부에서 수차가 거의 없으며 시스템이 이상적인 파면에 매우 근접함을 의미합니다. 축상 성능이 우수하고 회전의 한계에 가까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필드입니다. 인터미디어 필드고 RMS 값 중심에 비해 약간 증가하지만 여전히 0.3 파장 이하로 양호하게 유지됩니다. 파장배 곡선이 약간 벌어지기 시작하며 색수차와 필드의 의존적 수차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중간 시야에서도 실용적인 이미지 품질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필드 미드필드입니다. RMS 값이 0.4, 0.5 파장 수준으로 증가하며 파장 간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색수차와 필드 수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내며 비축 수차가 두드러집니다. 실용적 응용에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나 중심부에 비해 성능 저하가 확인됩니다. 네 번째 H필드입니다. RMS 파면 오차가 1.2, 2.0 파장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며 특히 파란색에서 가장 큰 오차가 나타납니다. 색수차와 필드 의존적 수차가 극도화되며 시스템 한계 성능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가장자리에서의 성능 저하는 주로 파장에 따른 굴절류 변화, 분산과 비축 수차의 영향이 큽니다. Enclosed Energy Configuration입니다. 웨이브랭스는 올로 모든 설계 파장에 대해서 다중 파장 결과가 표시됩니다. 필드는 0도, 19도, 33.25도, 47.25도로 중심, 중간, 가장자리 등 다양한 시야각에 대해 인클로즈 에너지가 플롯되었습니다. 설페이스는 실제상에 맺히는 위치의 에너지 집중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미지 품질과 직결됩니다. 디프렉션 리미트는 이론적 회전 한계의 곡선이 함께 표시되어 실제 시스템 성능과 이상적 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변경약 1 마이크로미터 이내에 80% 이상의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곡선이 회전 한계와 거의 일치하여 중심부에서 에너지 집중도가 매우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심부에서의 초점 품질과 해상도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필드, 인터미디어 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며 동일 에너지 비율에 도달하는 방향이 약간 커집니다. 중간 시야에서
중간 시야에서 경미한 필드 수차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실용적인 에너지가 집중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미드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이 더 완만해지며 고에너지 비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반경이 더욱 커집니다. 색수차와 필드 수차가 복잡하게 나타나며 중심부에 비해 에너지 집중도가 저하됩니다. 실용적 응용에선 허용 가능한 수준이나 성능 저하가 확인됩니다. 네 번째, H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이 가장 완만하며 80% 이상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약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반경이 필요합니다. 중심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고 곡선이 회전 한계에 크게 벗어납니다. 이는 코마, 난시, 횡색 수차 등 비축 수차가 가장자리에서 극대화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센터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반경 약 1.0 마이크로미터 이내에 80% 이상의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곡선이 회전 한계와 거의 일치하여 중심부에서 에너지 집중도가 매우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심부에서의 초점 품질과 해상도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인터미디어 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며 동일 에너지 비율에 도달하는 반경이 약간 커집니다. 중간 시야에서 극미한 필드 수차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실용적인 에너지 집중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미드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이 더 완만해지며 고에너지 비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반경이 더욱 커집니다. 색수차와 필드 수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중심부에 비해 에너지 집중도가 저하됩니다. 실용적 응용에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나 성능 저하가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H필드입니다. 에너지 곡선이 가장 완만해지며 80% 이상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약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반경이 필요합니다. 중심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고 곡선이 회전 한계에 크게 벗어납니다. 이는 코마, 난시, 횡색수차 등 비축수차가 가장자리에서 극대화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